시청자 여러분, 한빛레이저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14일 10시 51분인데요. 제가 영상을 자주 올렸었죠. 한빛레이저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마지막 영상이 5월 8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5월 8일 날 제가 말씀을 미리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도 나름 유리기판 때문에 올라갔던 게 있었으니까 앞에 세력주의 조건 1번인 수급이 유리기판으로 나왔던 부분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에다가 유리기판이라고 딱 치시면요, 35분 전, 1일 전, 23시간 전, 5시간 전, 5시간 전 해가지고 유리기판 된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인 회사들에 대한 이슈, 방금 잘못 눌러갖고 그래서 일단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들이 슬슬 판을 깔아준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5월 8일인 요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약간 추세 전환이라고 했었는데 살짝 눌려가지고 으잉?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거 들었던 매물대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고, 결국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야금야금 올려주고 있는 우리의 세력주의 조건 2번을 해달라고 했던 기대감에 부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에 유리기판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영상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릴 게 딱히 없죠. 이제 뭐 이따가 정리를 할 때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일단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구독자님들, 제 영상에 시간을 투자해서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제 타점을 무료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해서 뭘 받고 뭘 봐야 되냐 이제 말씀드리면, 뉴스를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놈을 하나 볼까요? 토모큐브. 이 새끼가 왜 올라가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뭐 나름의 뭔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특징주가 나와가지고 제대로 뭐 세력주의 조건 3번이 명확하게 붙은 건 아니거든요. 딱히 보이진 않는데 유추를 해보면은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저번에 이제 PI의 뭐죠? 유리기판 한때 대장이었던 놈이었죠. 토모큐브와 MOU 해가지고 홀로토로그래피라고 하는데, 이게 홀로토로그래피가 홀로그래피랑 토모그래피를 결합한 이미징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3D로 재구성을 한다 그래가지고 손상을 주지 않고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비접촉 비파괴 방식의 생물학적 분야 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용 정밀 검사 영역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PI잖아요. 이 새끼 뭐였어요? 유리기판이었죠. 근데 얘랑 협업을 해서 MOU를 한다 그랬어. 근데 그게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에도 검사 영역에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 이 새끼 거의 뭐 바이오 쪽이라거든요. 사실 의료기기 쪽인데 토모큐브가 이걸 봐가지고 어저께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 찌라시 같은 게 나왔던 게 이제 유리기판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물음표를 남기면서 했는데 존나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은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들이 슬슬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종목에 대해서 명분을 따져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 명분을 지속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시적인 경제를 체크를 해야 되고, 다른 종목들에서 뭐가 나오는지, 판을 깔아주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오늘 또 뉴스가 있었어. 자, 이거는 어저께 오후 6시 32분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 끝나고 어저께 뉴스죠. 한국 기업에다 560억을 쏟아준 미국 정부. 그러니까 업계 최초로 칩스법 혜택을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어디냐면요, 앱솔릭스라고 해요. 얘가 뭐냐면 SKC 아시죠? 얘도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인데 거기 유리기판 사업부 자회사입니다. 얘네가 4천만 달러를 처음으로 수령을 했대. 지원금 상업화 가속도를 했대. 미국에서 혜택을 받았대. 그렇다는 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관세적인 부분이 맨 처음에 이슈였죠. 우리나라는 반도체랑 자동차가 수출되는 품목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애들이죠. 그래서 관세적인 부분이 딱 대두가 됐을 때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 자동차 종목들도 그렇고 꽤 눌렸었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했는데, 관세를 주체로 했었던 중국이랑 맞짱을 떴던 미국이 이번에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어저께 올라갔었던 거고, 어저께 같은 뭐 오늘 CPI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긴 했죠. 그리고 오늘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이 관세적인 부분 해가지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2차를 또 한다 그러는데 참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제주래요. 문제 단독 뉴스여서 저는 믿지는 않는데 제주에서 2차 관세 단판을 짓는다고 하는데, 참석하는 인원들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면은 호재죠. 우리나라도 온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관세적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다. 그럼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나 다른 데서 뉴스가 존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LPDDR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느니, 뭐 HBM에 뭐 뭐를 늘린다느니 뭐 하면서 되게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차세대 기술로 해 가지고 유리기판이 계속 이슈가 됐었고,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 2분기부터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했고, 시제품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판을 깔아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한빛레이저를 우리가 보고 있었을 때 이 종목의 명분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체크할 때는 다른 것까지, 거시적인 것까지 체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심적으로 한빛레이저에서 봐야 되는 게 뭐죠? 세력주의 조건 2번이죠.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지금 저희가 최초 매수가라고 적어놨던 5,750원 요 라인은 한빛레이저를 축소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기준으로 했을 때냐면은 기간을 잡아드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매물대입니다. 그 다음에 존나 중요한 데가 여기인데, 여기 이상을 가가지고 이제 12,000원 정도까지 보자,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2번을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는 3번을 기다릴 건데, 조건 3번은 재료의 형태인데, 이 재료의 형태는 갑자기 뜬금없이 진짜 개별적인 이슈로 한빛레이저 특징주 해가지고 뜨는 게 아닌 이상 유리기판이라는 섹터, 우리나라는 테마장입니다. 섹터 흐름장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장은 똑같아요. 섹터 흐름이 강해야지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다리는 건데, 당연히 섹터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히란 말을 너무 자주 썼나?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으로 한빛레이저 영상을 지금 녹화를 했고요. 지금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이제 눈 감고 한석봉이 글을 쓰듯이, 아니 글을 안 썼나? 불 꺼진 상태에서 글을 썼듯이 여러분들도 다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청자분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설명드리고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중에 이거 내용 다 아시는 분들은 요거 스킵하고 뒤에 요약 정리만 들으셔도 됩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다 아셨죠? 요거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들 몇 가지만 볼게요. 차트를 볼까? 램테크놀로지, 이거는 뭐 워낙 가벼운 놈이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PI 자리 괜찮죠? YC캠 괜찮네요. 히롭틱스 괜찮죠? 네, 괜찮아요.
아, 토모큐브도 이제 보니까 2월 달에 유리기판 뉴스가 있었네. 아, 이렇다는 거는 한 번씩 진짜 순환을 하겠다는 건데, 지 혼자 독박 쓰고 다 혼자 헤쳐먹네.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지금 방금 전에 다른 애들까지 봤잖아요. 근데 조금 부족한 거는 뭐냐면은, 얘가 조금 더 올라와야 돼. 모양이 조금 더 이뻐지려면요. 여기 이평선을 조금 더 넘어와서 여기쯤에서 저희 매수가를 걸쳤을 때쯤이 가장 이쁠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빛레이저 여러분들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여기서 처음 올려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올렸거든요. 요거는 2차 전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매물대도 체크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애증의 종목이죠. 그래서 더 가져가서 확실하게 먹고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 타점에 좀 기준을 가져보시고, 지금 저희 공식적인 매수가 미치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매수에 대한 타점까지도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도에 대한 타점은 당연하게도 3번이 와서 1번이 와가지고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비중 조절을 할 것인가, 그대로 끌고 갈 것인가, 닥치고 홀딩이냐,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겠죠. 아직 그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매수에 대한 관점을 한번 노려보시고, 여기에 물리신 분들은 물을 타는 거에 한번 노려보시고요. 이전에도 한번 보내드리긴 했었어요. 그때 물을 안 타신 것 같긴 한데 거래량이 존나게 안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고 구독, 좋아요로 영상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구독자님들, 여기 번호 여기 있고 타점 보내드리는 거 말씀드렸지만 무료입니다. 시간을 투자해 주는 거에 대한 감사한 보답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빛레이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